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고도에 올라 운항 중인 비행기. 대부분의 탑승객들은 새해 연휴를 보내기 위해 이동 중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 비행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져버렸고 통신이 끊어진 채 어디론가 추락하기 시작한다. 200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설립된 아담항공. 개인 소유의 저가 항공사인 아담항공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항공업계의 부흥에 힘입어 무려 27대의 보잉 737기를 운영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며 입지를 키워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동부에 위치한 수라바야시에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공항인 주안다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데 2007년 당시 아담항공은 주안다 공항을 출발해 북부의 마나도로 향하는 정기 여객선을 운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담항공은 비행기 운항과 관련된 국제 안전 규정을 수시로 어기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의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아국 낙소노와 그의 아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족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어 여러모로 부패한 상태였다. 2007년 1월 1일 사건 당일, 이날 아담항공 574편은 수라바야의 주안다 공항에서 승객을 모두 태운 뒤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고 비행기에 탑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인들이었다. 오후 1시경 이륙을 시작한 비행기는 약 3시간 동안의 비행을 거쳐 북부의 마나도에 위치한 삼나투랑이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당시 비행은 47세의 기장 레프리 위도도와 36세의 부기장 요가 수산토가 맡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들이 한참 비행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비행기의 위치와 자세 등을 산출하는 주요 장치인 관성기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오작동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비행기는 올바른 항로를 이탈해 점점 북쪽을 향해 표류하게 된다. 같은 시각 그들이 비행을 하고 있던 마카사르 해협에는 엄청난 뇌우가 발생해 비행편들이 모두 이곳으로 외하고 있었지만 장치에 이상이 생긴 아담항공 574편은 의도치 않게 뇌우 지역으로 점점 다가서고 있었다. 난기류를 감지한 기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긴급 방송을 하면서도 부기장과 함께 비행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음성이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에 모두 녹음되었다. 잠시 후 그들은 시속 130km가 넘는 즉풍을 만나 더욱 위기에 빠지는데 이때 두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날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당황한 목소리로 길을 잃었다며 소리친다. 관제사는 574편이 계속해서 정상 경로를 벗어나자 급히 무전을 통해 정확한 비행 방향을 알려주며 수정토록 하였지만 그들은 쉽게 통제가 되지 않는 듯 계속해서 긴박하게 장치를 수정하면서 중심을 잡으려 노력한다. 결국 기장은 관성기준 시스템 장치를 기존 내비게이션 모드에서 자세 모드로 변환해 비행기를 올바른 궤도로 올려놓으려고 하였는데 하지만 이 과정은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약 30초의 시간 동안 비행기를 수평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동시에 자동 조종 장치가 해제되므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잠시 후 자세 모드로 전환된 비행기는 시스템을 재부팅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두 조종사들은 비행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때 비행기가 점점 속력이 빨라지며 오른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지만 두 사람 모두 당황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비행기가 계속해서 선회하자 관성기준 시스템은 정상적인 정렬 작업을 실패하였고 이 때문에 계기가 돌아오지 않자 조종사들은 심하게 당황한다. 그들은 곧 1만 미터 상공에서 양력을 완전히 잃은 채 급격히 빨라진 속력으로 하강하였고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며 바다를 향해 추락하였는데 잠시 후 마하 0.9의 속도에 도달하자 조종석에서는 딸깍거리는 소리에 과속 경고가 울렸고 엄청난 중력으로 동체의 여러 부분이 부서져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비행기는 시속 900km의 속력으로 바다에 떨어졌고 굉장히 빠른 속도와 중력으로 인해 약 2700m 상공을 지날 때 블랙박스는 작동이 멈춰버렸다. 사건 이후 관련 기관의 사고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로는 비행기가 약 11,000m 상공에서 비행할 당시 조종사들은 관성 기준 시스템의 이상을 감지해 이것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자동 조종 장치를 해제하는 바람에 비행기가 점점 오른쪽으로 선회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 다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그들은 비행기가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두 사람 다 공간 감각을 상실한 듯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조사관들은 아담항공의 평소 유지보수 과정이 잘못되어 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사고기인 574편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조종사들에 의해 잘못된 유지보수로 접수된 불만건이 수십 건에 달하였고 그 중에는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관성항법 장치와 속도 표시기 등 주요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진 비행기를 찾기 위해 약 3,600명의 군인과 경찰들 그리고 보잉 737기 한 대와 적외선 장비가 탑재된 항공기 등 다양한 장비가 현장에 투입되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일이 지난 1월 8일이 되어서야 비행기의 잔해로 의심되는 대형 금속 물체가 발견되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파손되어 떨어져 나간 동체가 부분적으로 발견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비행기에 탑승한 102명의 탑승객 전부가 세상을 떠났고 사건을 일으킨 아담항공은 한화 약 82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는데 이후에도 아담항공은 열악한 유지보수 절차와 안전을 경시한 운영으로 많은 조직으로부터 고발당하였고 승객 1인당 약 7천만 원을 보상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574편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아담항공의 항공사고로 2008년 3월 아담항공의 항공운항 증명을 정지시켰고 이로 인해 아담항공은 결국 파산하게 된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